조선시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신하도 왕비도 아닙니다. 왕의 병을 치료하던 의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의녀가 남긴 그림 한 폭, 그리고 그 그림이 불타야 했던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윤서는 조선 최고의 의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약초를 외우고 침수를 배웠습니다. 15세 의녀가 되었고 20에 이미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윤서는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장수 하나를 살려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윤.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를 윤서가 구해냈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도윤이 신음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계세요. 아플 겁니다. 윤서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고 봉합했습니다. 도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잊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윤서는 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퍼져갔습니다. 왕실은 급비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력 있는 의녀, 윤서가 선택되었습니다. 윤서만이 왕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직 윤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녀 윤서 짐의 얼굴을 그려라. 윤서는 놀랐습니다. 전하, 소녀는 그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려야 한다.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이 죽으면 저들은 짐의 병세를 숨길 것이다. 독살이 아닌 병사로 꾸밀 것이다. 하지만 그림은 다르다. 그림은 증거가 된다. 짐의 얼굴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그 병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독에 의한 것인지, 후세의 의원이라면 그림만 봐도 알 것이다. 윤서는 이해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하지만 그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병의 진행 과정을 함께 기록해야 독살인지 병사인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라. 하지만 조심하라. 저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윤서는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 두 겹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맨 아래 얇은 종이에 날짜와 증상과 치료 방법을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위에 다시 한 겹, 왕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윤서는 더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궁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먹는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왕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절하듯이. 윤서는 알아챘습니다. 독이 섞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윤서는 초상화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왕을 방문했는지,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 증상이 언제 악화되었는지, 이 모든 기록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도윤이 궁으로 왔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도윤은 왕실 경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와 다시 만났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숨의 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은 궁궐 안에서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전쟁에서 맺어진 인연. 궁궐 안에서 깊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의녀 윤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시던데요. 설마. 소문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추측이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윤서 어마마, 옷이 달라졌어요. 허리가 조금씩. 그리고 한 달 후. 확실해요. 임신이에요. 이제 소문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궁녀들이 모였습니다. 누구 아이일까요? 전하일까요? 아니에요. 의녀는 전하와 단둘이 있을 때도 항상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럼 누구? 요즘 도윤 장군이 자주 오시던데. 설마.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밤 궁의 뒤뜰. 도윤과 윤서가 만났습니다. 윤서가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이 윤서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녀 윤서 임신했습니다. 도윤 장군의 아이래요. 어젯밤 뒤뜰에서 포옹하는 걸 봤대요. 장군이 의녀의 배를 어루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더래요. 이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신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은 모였습니다. 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도윤 장군의 아이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요. 그녀가 왕의 병세를 모두 알고 있어. 게다가 초상화에 기록을 남긴다더군. 그럼 그녀를 살려둘 수 없어. 후계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가 위험해지요.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그날 밤, 왕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의녀. 예, 전하. 그림에 무엇을 숨겼는가?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전하. 그대가 기록한 것들. 짐의 병세, 독살 음모, 후계 문제. 모두 알고 있었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죄드리옵니다, 전하. 아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왕이 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그대만이 진실을 기록했다. 짐이 죽으면 저들은 역사를 고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전하께서 아셨다면 지켜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짐조차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그대를 노리고 있다. 임신 소문은 핑계일 뿐이다. 그대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하, 그럼 도망쳐라. 짐이 시간을 벌어주겠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기록도 사라집니다. 전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됩니다. 그날 밤 윤서는 도윤을 찾았습니다. 내일 제가 죽습니다. 도윤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조용히 들으세요. 윤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급성 열병으로 죽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병이 아닙니다. 스스로. 네. 제가 직접 약을 먹을 겁니다. 가사 상태가 되는 약이에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도윤이 윤서를 흔들었습니다. 미쳤소? 왜 그런 위험한? 듣기만 하세요. 윤서가 도윤의 뺨을 잡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들은 안심할 겁니다. 초상화를 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윤서가 품에서 또 다른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초상화는 2개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에 있는 건 가짜예요. 왕의 얼굴만 그린 거예요. 진짜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윤서가 진짜 초상화를 펼쳤습니다. 안료 아래 빼곡한 글씨들. 이걸 당신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은 후 사흘이 지나면. 사흘. 제가 깨어날 겁니다. 가사 상태 약의 효과가 사흘입니다. 도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요? 아마도요. 윤서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 모두 살 방법이에요. 저, 당신, 아이, 그리고 진실까지. 다음 날 아침, 궁의 발표가 났습니다. 의녀 윤서 급성 열병으로 사망.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윤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윤은 윤서의 시신을 훔쳤습니다. 궁 밖으로 몰래 옮겼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살았소?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소. 정말로 살았소. 하지만 윤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요? 전하가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승지가 왔습니다. 전하께서 급서하셨습니다. 도윤과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독살당하셨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지키려다. 그때 도윤이 깨달았습니다. 전하께서 알고 계셨군요. 당신의 계획을. 네. 전하께서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독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윤서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전하를 독살했어요. 도윤이 초상화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제, 네. 이제 이 기록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윤서는 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대신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왕의 시신을 거만했습니다. 독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모든 신하 앞에서. 이것은 고 의녀 윤서가 남긴 기록입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의녀는 죽지 않았소. 아니, 죽었지만 기록은 살아있어. 도윤이 기록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7월 15일, 좌의정 김건우가 전하의 약에 독초를 섞었다. 8월 3일, 우의정 박창선이 독살 계획을 세웠다. 9월 12일,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이오. 증거가 있어. 도윤이 안료를 벗겨낸 초상화를 보였습니다. 빼곡한 기록, 날짜, 증거, 증인들. 의녀 윤서는 모든 것을 보았소. 그리고 기록하였소. 당신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던 이유, 당신들이 전하를 독살한 이유, 모두 여기 있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서의 기록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대파는 몰살당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윤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과 아이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나요? 윤서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윤서라는 의녀는 죽었단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살아있지. 무슨 뜻이에요? 의녀 윤서는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삶을 얻었지. 너와 아버지와 함께 자유롭게 사는 삶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윤서가 웃었습니다. 둘 다란다. 역사 속에서는 죽었고 현실 속에서는 살았어. 진실도 그래. 숨겨지면 죽은 것 같지만 기록하면 영원히 살아있단다. 그 아이는 자라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의녀 윤서는 죽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은 나라를 구했다. 진실은 사람보다 강하다. 기록은 권력보다 오래 산다. 그리고 수백 년 후, 누군가 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초상화도 함께. 이상하네. 이 초상화는 그림이 두 겹이야. 위에는 왕의 얼굴, 아래에는 여인의 얼굴. 보건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위의 안료를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초상화.
윤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나는 죽지 않았다. 기록이 남아있는 한. 의녀 윤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서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남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의 기록은 살아남았고 역사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그녀는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읽는 한. 그리고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